전투 중의 항복. 왕의 비밀 지령을 받은 장군의 비정한 선택. 매국노인가, 스파이인가? 17세기 초 조선은 두 거대한 제국의 싸움에 끼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의 나라였던 명나라, 그리고 북방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야만적인 오랑캐 후금, 훗날 청나라. 이 치명적인 외교 딜레마의 한복판에 섰던 장군이 있습니다. 바로 강홍립. 그는 명나라를 돕기 위해 출정했지만 전투 중에 적 후금에게 항복했습니다. 역사는 그에게 매국노라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항복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 광해군이 나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 내린 비밀지령을 수행한 고도의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심지어 항복 후에도 그는 후금 땅에 남아 조선을 위한 고정간첩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오늘은 멸망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버려야 했던 강홍립 장군의 비정한 선택과 희생을 추적합니다. 광해군의 딜레마. 양쪽을 섬기다. 강홍립의 비극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이후 쇠퇴하는 명나라와 혜성처럼 떠오르는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명예 압력. 명나라는 조선에게 제조지은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해준 은혜를 들먹이며 후금 정벌을 위한 대규모 조선군 파병을 강요했습니다. 후금의 경고. 후금의 황제 누르하치는 광해군에게 명나라를 돕는다면 너희 조선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광해군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를 위협하는 후금의 칼날을 피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조선의 사대부들은 여전히 친명 사상에 사로잡혀 명나라 파병을 주장했습니다. 광해군은 명나라의 강요를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이때 파병된 조선군의 규모는 1만 3천 명. 이들을 이끌고 갈 장군으로 광해군은 자신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강홍립을 택했습니다. 장군의 배낭. 밀지의 진실. 출정을 앞둔 밤, 광해군은 강홍립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해군은 강홍립에게 밀지를 내렸습니다. 이 밀지의 내용이 바로 강홍립의 운명과 역사적 평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광해군은 이 밀지에서 강홍립에게 향배를 정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무조건 싸우지 말고 적의 형세를 보아 향배를 정하라. 적의 움직임과 전황을 살펴서 어느 쪽으로 나아가고 어느 쪽을 등질지 결정하라는 뜻. 이것은 후금이 명나라보다 강하면 굳이 조선군 전체를 희생시키지 말고 투항해도 좋다는 광해군이 냉철한 중립, 외교적 의도를 담은 비밀 지령이었습니다. 강홍립은 이 밀지를 받음으로써 조선 국왕의 공식 명령과 국가 생존을 위한 비밀 명령이라는 두 개의 임무를 동시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조선의 장수라는 명예를 버려야 하는 비정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사르후. 명나라의 무덤이 되다. 1619년 3월 명조선 연합군과 후금군이 만주 사르후 지역에서 격돌했습니다. 사르후 전투입니다. 강홍립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명나라 군대는 총지휘관의 무능력과 오만으로 인해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명나라 장수들은 조선군을 가장 위험한 선봉에 세웠습니다. 후금군의 전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누르하치가 이끄는 8기군 기마부대는 명나라 군대를 파죽지세로 무너뜨렸습니다. 조선군은 명나라 군대의 무능함 때문에 후금군의 포위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이것은 조선군의 승리로 끝날 수 없는 명나라의 무덤이 되는 전투였습니다. 강홍립은 조선군의 희생을 막아야 했습니다. 광해군의 밀지를 실행할 때가 온 것입니다. 결단. 1만 3천 명을 살리다.
강옥립은 무조건 항복하는 대신 명분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후금군과 상징적인 전투를 벌여 조선은 명나라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웠다는 명분을 후금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전투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강옥립은 무장을 해제하고 후금의 진영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투항이었습니다. 강옥립은 누르하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선은 명나라에게 은혜를 입었기에 부득이하게 파병했다. 우리는 그대들 후금과 싸우고 싶지 않다. 부디 우리 병사들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누르하치는 강옥립의 항복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누르하치에게는 조선군을 전멸시키는 것보다 조선은 명나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웠다는 외교적 명분을 얻어 조선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강옥립의 항복 덕분에 1만 3천 명의 조선군 대부분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적진의 스파이, 10년간의 고독. 항복 후 강옥립은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고 후금 땅에 남았습니다. 그의 임무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옥립은 광해군에게 충성하는 고정 간첩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강옥립은 후금의 정세, 군사력, 지도층의 성향 등 조선에 필요한 모든 군사적, 정치적 정보를 비밀 서신에 담아 광해군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후금에 투항한 오랑캐 앞잡이였지만 실제로는 목숨을 걸고 조선 외교의 최전선을 지키는 요원이었습니다. 그의 정보는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강옥립은 후금의 실정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조선이 후금의 침략에 대비하고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10년간 이 고독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매국노의 오명과 비운의 최후. 강옥립이 적진에서 10년간의 고독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조선 본국에서는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1623년 서인 세력이 인조 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옹립했습니다. 인조 정권은 철저한 친명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와 강옥립의 항복은 새로운 정권의 정통성을 해치는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광해군에게서 받았던 밀지는 당연히 모두 파기되었습니다. 10년의 임무를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온 강옥립을 기다린 것은 영웅의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정권과 백성들은 그를 후금에 투항한 매국노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성을 증명할 광해군의 밀지조차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강옥립은 결국 억울함 속에서 오랑캐 앞잡이라는 오명을 쓴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철저히 부정하려 했던 인조 정권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명예를 바친 장군. 강옥립의 비극은 국가와 왕에 대한 충성이 개인의 명예보다 중요했던 시대의 슬픈 초상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시대의 평가가 아닌 광해군의 비밀 지령을 따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광해군이 폐위된 후 조선은 명나라와의 의리를 앞세우다가 결국 후금의 침공, 정묘오란, 병자오란을 받아 나라가 풍비박산 났습니다. 강옥립과 광해군의 현실주의가 옳았음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강옥립은 명예를 버려 나라를 구했지만 그의 희생은 역사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는 조선의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비운의 영웅이었습니다.